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마법의 케이던스 180, 무조건 180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케이던스를 찾아봤어요. 결론을 내린 거는 에 딱 맞추자. 초보자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근골격 통증을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2019년도부터 통증 없는 달리기를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바르다 런이라는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마다 통증 있는 러너분들을 모셔서 왜 통증이 있는지, 달리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클래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닝은 공복이랑 식후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일단 식후에 달리기를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란 근육에 이제 많은 혈류가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위가 흔들리면서 음식물 때문에 좀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부분에서도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 수행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권고사항을 보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면 한 1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한식 백반을 먹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 배가 고픈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게 좋고, 그때는 400칼로리 정도, 뭔가 간식을 먹는다는 느낌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을. 그러면 400칼로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삶은 계란 3개 정도, 그리고 삼각김밥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달리기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되도록이면 달리기 후에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끝난 뒤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음식들을 좀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우리 몸이 회복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헤비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뭔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떤 속도로 달리는 게 좋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많은 러너분들이 처음부터 본인이 올림픽 선수처럼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걷기랑 달리기를 반복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주 이제 2, 3주 처음이랑 2, 3주까지는 달리기 1분 정도 하시고 걷기 2분 정도, 이런 식으로 30분을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일주일에 3, 4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 몸이 적응을 하면서 이제 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덜 힘들어지게 되면 달리기의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1분 뛰었던 달리기를 이제 2분으로 늘리시고요. 걷기 2분 하셨던 거는 걷기 1분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를 점차적으로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주차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 30분 정도 안 쉬고 쭉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주에서 6주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투 정도의 강도로 뛰는 게 좋은데, 존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땀이 나면서 말이 안 끊기는 정도의 달리기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작정 빠르게 뛴다고 달리기의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니 존투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긴 시간을 먼저 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존투로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드리면, 일단 달리는 자세는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달라요. 당장 지금 밖에 달리시는 분들만 봐도 정말 제각기로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다음에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자세로 달리기를 얘기하기에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달린다고 달리기를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고수분들 보시면 진짜 정말
제각기 달리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상 없는 달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걷기랑 다르게 나아가는 동작이 생겨야 되는데, 나아가는 동작을 만든다고 상체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가슴을 너무 내밀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면 오히려 달리기 효율이 떨어지고 부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는 복부의 골반의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복부에 배꼽을 당기는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배꼽을 당기는 힘을 줄 때도 100%의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한 20-30% 정도로 배꼽을 당겨주신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달리기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엉덩이를 살짝 쪼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쪼우는 힘을 주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반 경사도를 조금 이해하거나 나의 체형을 조금 이해하면서 달리기를 내 체형에 맞게 좀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법 같은 것도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착지법이나 케이던스 그리고 호흡법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달리기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달리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면 오히려 운동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항상 동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셔서 관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후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셔도 돼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달리기로 인한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내가 불편한 하체 근육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너무 세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볍게 걷는 것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칭을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오히려 안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칭은. 그래서 조금 가벼운 걸음,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를 어떤 걸 준비하냐면, 일단 달리기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러닝화입니다. 달리기는 걷기랑 다르게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길고 빠르게 나아가는 동작이라서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량이 이제 강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오는 충격량을 줄여주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러닝화가 진짜 중요하고요.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 달리기를 하시면 발이 붓습니다. 발이 붓기 때문에 우리가 신는 신발보다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큰 걸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신발들 보면 발볼이 나와 있어요. 발볼이 뭐 와이드, 2E, 4E 이런 식으로 발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발볼이 크다 하고 싶으면 발볼이 큰 러닝화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달리기는 과학이다라는 책에 러닝화를 고르는 방법을 제일 앞쪽에 넣어놨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선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달리기를 하실 때 러닝화를 한 켤레만 신는 게 아니라 여러 켤레를 번갈아서 신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연구를 보면 여러 켤레를 번갈아서 신으면 부상률이 39%나 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흥미롭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신발을 10개씩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도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 땀이 잘 마르고 배출이 되는 옷을 선택하셔가지고 입어주시는 것도 좋고, 날씨랑 취향에 따라서 바람막이나 모자 같은 것도 쓰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지 뭔가 달리기가 좀 더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좋은 러닝화를 신고, 러닝화를 사는데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나갈수록 그만큼의 성능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면 좀 저렴한 모델보다는 진짜 좋은 모델을 구매하셔서 오래 신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하면서 기록 단축이나 체중 감량을 하시고 싶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록 단축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좀 달리기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내가 3-4번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는 이제 고강도 달리기를 섞어주는 겁니다. 고강도 달리기는 인터벌이나
템포런, 그리고 뭐 오르막길 트레이닝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벌 훈련을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 인터벌은 많은 운동의 방식이 있지만 4사 훈련법을 추천드립니다. 4사 훈련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4분 정도 고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고 3분은 가볍게 걷거나 조깅하듯이 달리기를 하시는 거를 한 세트로 두시면 이거를 총 4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벌을 하시게 되면 더 빨리 기록을 단축하실 수 있고, 달리기에 있어서 기록을 더 빨리 단축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욕심내면 무조건 다쳐요. 우리 몸이 무리하면 절대 안 되고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지금 훈련을 짤 때 8대2의 법칙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 8이라는 거 뭐냐면 저강도와 중강도 정도의 달리기를 하는 걸 얘기하고요. 2는 고강도의 달리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계획을 짜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도 체중 감량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뛰고 나서 달리기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뛰고 나서 치킨이나 피자를 먹어버리면 다시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달리기를 더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병행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극단적으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달리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존투 정도의 달리기를 하면서 식단,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는 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의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제 턱선이 빠져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을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달리기의 내 체력 수준을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는지, 내 페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숨이 차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유산소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도에서 내가 느끼는 정도랑 이 강도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땀이 나면서 말이 끊기는 정도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페이스는 몇인지, 요거를 인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런 체크를 안 해도 되고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의 페이스를 모르고 무작정 달리기를 하시면 과도한 훈련으로 보통의 러너보다 한 2-3배 정도가 부상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일단 달리기를 하기 전에 내 몸과 대화하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는데, 내 몸에 평발이 있거나 아니면 요족이라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평발이 있거나 내가 골반이 후방 경사, 전방 경사가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달리기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발이 있게 되면 발로 엄청나게 많은 충격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평발을 우선 보강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고 달리기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리기의 기본기를 익히셔야 돼요. 달리기 주법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막 선수들 보면, 우리가 선수도 아니고 일반 러너인데 뭐 주법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쿵쿵쿵 달리지 않고 발을 너무 보폭을 크게 하지 않거나, 그런 것도 이제 주법의 하나가 되거든요. 아니면 호흡하는 방법도 주법이에요. 진짜 주법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케이던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케이던스는 달리기 리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 교육을 하면서 러너분들을 만나보면 케이던스를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춤을 잘 추시냐라고 저는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달리기도 잘하세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던 분들을 보면 케이던스가 높거나 리듬감을 잘 유지하시는, 대체적으로 춤을 좀 추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달리기도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케이던스를 쉽게 생각하시면, 케이던스라는 개념은 이제 설명드리면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케이던스라고 하면 지금 많은 곳에서 마법의 케이던스 18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180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마라톤 선수들의 케이던스가 평균
185가 나왔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의 페이스는 3분대예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6분대 페이스로 달리는데 무작정 180에 맞추다 보면 리듬이 깨지고 오히려 달리기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결론을 내린 거는 160에 딱 맞추자. 최소한 160에 맞추고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지면에 발이 머무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부상은 확실히 줄일 수 있지만, 부상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 케이던스가 높을수록 좋지만 무작정 맞추지 말고 최소한 160회 이상을 맞추고 180회 사이로 달리기 케이던스를 설정하고 달리면 어떨까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180 케이던스, 170 케이던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떤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리듬감 있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시면 뭔가 쿵쿵 이렇게 리듬이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180 케이던스에 맞춰서 노래가 나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발을 구르면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0은 너무 빠르니까 한 160에서 170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은데, 이걸 찾는 기준이 요즘 앱 같은 거 보면 케이던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의 케이던스는 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케이던스에서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160 밑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160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60을 검색하신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 하시는 걸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메트로놈 그거를 통해서도 많이 연습들 하세요. 메트로놈을 뭐 예를 들어서 170에 맞춰가지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연습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검색해서 거기에 맞춰서 달리기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제가 이때까지 본 것도 그렇지만 일단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달려요. 내가 이 달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듯이 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5km, 10km 이렇게 막 달려버리면 다음날 다리가 막 붓고 아프고 막 부상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초보분들이 한 50% 이상이 3개월 내에 부상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그 큰 원인이 과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강도로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꾸준함의 마법,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낮은 강도로 꾸준하게 달리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하루 이틀 진짜 러닝 붐이 불어서 달리기 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 빡세게 달리기 하고 몸이 막 아프니까 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는 나랑 안 맞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달리기를 일주일에서 한 2-3번 정도 달리기를 하면서 이거 한 달만 진짜 딱 해보세요. 한 달만 하시면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건강한 달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 러너분들은 내일도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강도랑 빈도로 달리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변수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체중심의 이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체중심의 이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골반에는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게중심점이 너무 앞으로 가 있거나 너무 뒤로 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여기 중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력선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쭉 내려갔을 때 복숭아뼈에서 약간 앞쪽, 복숭아뼈 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상태에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가볍게 조아준 상태에서 상체가 너무 숙여지거나 가슴이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울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기울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몸이 앞으로 수직으로 기울여지는 느낌, 기울여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몸에 힘을 빼면 나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을 유지하는 게 달리기의 기본입니다. 달리기의 기본이고요. 착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이걸 인위적으로 착지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무게중심 점에 찍히는 발의 위치, 거기가 착지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기울기를 만들 때 내 몸이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기울기를 약간만 만들었다 하면 이 속도로 달리기를 쭉 지속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기울였다라고 하시면 더 빠르게 많이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위치는 어떻게 하시냐면 달리기를 하실 때 낮은 속도에서는 발을 많이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굴러줘야 돼요. 이게 달리기에서 롤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리기에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무게의 중심점을 생각하시고 내 체중의 무게가 복숭아뼈 쪽으로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배꼽을 살짝 당기고 엉덩이를 조아서 수직을 만들어 주시고 제자리 뛰기 하듯이 발을 굴러줘요. 툭툭. 발을 굴러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드는데, 이때 상체가 너무 나가지 말고 배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면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자세만 지켜주시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케이던스라는 주법, 그리고 호흡법 까지 동기화시키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문제점들을 조금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보강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일단 달리기는 뭔가 저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성취감도 되게 많이 얻었고, 그 성취감이 저의 일상과 저를 만드는 도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뭔가 하나씩 일을 벌려두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의 목표라는 달리기에, 그러니까 골 지점처럼 목표를 정하게 되면 달리기로 그걸 이뤘듯이 그 목표에 향해서 달려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이 전파하고 싶고요. 제 주변 분들께도 달리기를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책찍단 유튜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달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막 나누고,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같아가지고 우리 꼭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이제 6개월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6개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고, 이 책을 만들면서 합숙도 했고요. 이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최고의 책을 만들자, 최고의 달리기 책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달리기를 이미 너무 잘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후회 없이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 그대로 달리기는 과학이다 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 내용을 실어놨어요. 개인적인 내용을 하나도 없고요.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 실어놨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달리기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추후에 달리기에 대한 그런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통증 없는 달리기를 위해서 많은 러너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달리기는 정말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 중에 달리기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8주 동안 훈련을 해서 10km 달리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8주 훈련을 해서 정말 부상 없이 저랑 같이 10km를 완주하셨습니다. 마라톤, 10km 마라톤이라고 해야 되나? 10km 달리기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나가셨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달리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록은 1시간 6분이 나왔어요. 진짜 낮은 속도가 아닌데 그분이랑 완주를 했고요. 그분께 여쭤본 게, 뛰고 나서 통증이 있으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증이 없었다, 오히려 정말 몸이 가벼웠고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초심자 분들도 과학적으로 제대로 훈련만 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훈련만 하셔도 부상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달리기가 주저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